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32 김지연이라고 합니다.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자영업 덕분에 비교적 풍족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의류 사업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 덕분에 저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죠. 대학교 3학년 때 만난 예비 남편은 제 첫사랑이에요. 그는 의대생이었고 저는 경영학과 학생이었어요. 우리는 학교 동아리에서 만나 5년 동안 연애를 했고 그가 소아과 전문의가 된 후에야 결혼을 결심했죠. 현우 씨는 항상 자기만의 병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의 꿈은 단순히 작은 의원이 아니라 제대로 된 소아병원을 운영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원을 차리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현우 씨는 레지던트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만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어느 날 저녁 현우 씨가 병원 부지 때문에 걱정이라고 말했어요.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자리를 찾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때 문득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났어요. 아버지가 소유하신 건물 4층과 5층 세입자가 이번 달에 계약이 만료된다는 거였죠.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께 조심스럽게 현우 씨가 그 자리에 병원을 차릴 수 있을지 여쭤봤어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흔쾌히 허락하셨죠. 우리 사위가 될 사람인데 도울 수 있다면 돕고 싶구나. 계약금도 필요 없어. 너희가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현우 씨는 아버지 건물 4층과 5층 2개 층을 통째로 사용해 소아병원을 차리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리모델링 비용, 의료장비 구입 등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죠. 현우 씨는 이미 학자금 대출도 있었고 병원을 위해 추가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사실상 그가 가진 모든 자금을 병원에 쏟아부었죠. 그런 상황에서 신혼집까지 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돈을 모았고 부모님께서 가르쳐주신 투자 덕분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신혼집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저는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25평 아파트를 계약했죠. 물론 대출이 조금 끼기는 했지만 제가 모아둔 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커버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결혼식 날짜도 정해졌고 병원 리모델링도 거의 마무리 단계였죠. 그런데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생했어요. 현우 씨의 어머니, 제 예비 시어머니께서 신혼집을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사실 시어머니와는 그동안 몇 번 만났지만 그다지 가까워지지 못했어요. 항상 아들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셨고 은근히 저를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 불편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저희에게 끊임없이 여러 요구를 하셨어요. 예식장은 더 비싼 곳으로 바꾸라고 하셨고 현우 씨에게는 고급 외제차를 사라고 하셨죠. 심지어 신혼여행도 몰디브나 하와이 같은 고급 리조트로 가라며 간섭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걱정이나 조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요구가 심해졌어요. 우리 아들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아들이 병원장이 될 사람인데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죠. 그날 저와 현우 씨, 그리고 시어머니 세 사람이 제가 계약한 아파트를 보러 갔어요.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얼굴을 찌푸리셨죠. 곧바로 아파트의 평수와 시세를 물으셨고 제가 25평에 3억이라고 대답하자 시어머니의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좁은 집에서 어떻게 살 수 있냐며 명색이 병원장인 아들이 이런 곳에서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셨죠.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이 집이 저희 둘이 살기에 충분히 넓다고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더 크게 화를 내셨죠. 이런 집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며 이삿짐을 싹 빼고 새로 얻든가 아니면 파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현우 씨가 놀라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리지 말라며 귀한 내 아들이 병원장인데
이런 집에서 살 수 없으니 이삿집을 싹 빼고 파혼하라고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제가 정성껏 마련한 신혼집까지 트집 잡으며 파혼하자니 더는 참을 수 없었죠. 저는 그럼 병원도 빼라고, 그 병원 건물 우리 아버지 건물이니 빼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고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 병원 건물이 우리 아빠 것이라고 당장 빼라고 소리쳤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저를 바라보셨어요. 아마도 그동안 아들이 자기 힘으로 병원 자리를 구했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욕심이 하늘을 찌른다며 그렇게 잘난 의사 아들이면 어머님이 병원장 시켜주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기 싫어 돌아섰어요. 현우 씨가 저를 부르는 소리도 무시한 채 아파트를 빠져나왔죠. 다음 날부터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계속되는 연락에 결국 받게 되었죠. 지연아, 미안해. 어제는 내가 너무했어. 오해도 있었고, 네가 그렇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줄 몰랐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누그러진 목소리로 사과를 하셨죠. 병원 건물이 너희 아버님 거였구나. 현우가 다 말해줬어.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다. 용서해 주렴. 그 후로도 시어머니는 며칠 동안 계속해서 연락해 사과했어요. 현우 씨도 찾아와 사과했고요. 지연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줄 몰랐어. 내가 제대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결국 우리는 대화를 통해 화해했고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죠.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는 많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시긴 하지만 더 이상 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으세요. 아마도 아들이 얼마나 저희 집에 도움을 받고 있는지 깨달으셨기 때문일 거예요. 현우 씨도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고요. 여보, 고마워. 네가 없었다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현우 씨는 종종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아줘요. 병원은 개원 후 입소문을 타고 점점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 대출금을 다 갚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죠. 25평 아파트는 우리에게 충분히 넓고 아늑해요. 가끔 시어머니가 방문하실 때면 여전히 작은 집이라며 한숨을 쉬시지만 이제는 그저 웃어넘길 수 있어요. 어제는 현우 씨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그때 일을 회상했어요. 여보, 그때 정말 대단했어. 병원도 빼세요라고 했을 때 어머니 표정이 정말. 현우 씨의 말에 저도 웃음이 나왔어요. 그땐 정말 화가 나서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과했나 봐요. 아니야, 그 덕분에 어머니도 정신 차리셨잖아. 요즘엔 당신이 현명하다고 칭찬도 하시더라. 결혼 생활이 항상 순탄한 것은 아니에요. 특히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죠. 하지만 그날의 사건 이후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조금은 생긴 것 같아요. 무엇보다 현우 씨와 저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죠. 오늘도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봅니다. 25평, 결코 작지 않은 이 공간에서 우리의 행복은 나날이 커져가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병원장 부인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더 큰 집으로 이사할 날이 언젠가 오겠지만 지금 이 순간의 소박한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병원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어요. 현우 씨의 실력과 친절함이 입소문을 타면서 환자들이 늘어났고 이제는 의사 2명을 더 고용할 정도가 되었죠. 아버지께서는 항상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시부모님을 초대해 식사를 하는 자리였어요. 저희 집에서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기에 조금 긴장됐죠.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저희 집을 이리저리 둘러보셨어요. 처음과 달리 비난하는 말씀은 없으셨죠. 생각보다 아늑하구나. 너희 둘이 살기에는 충분히 좋은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속으로 웃음이 났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으니까요. 사실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체면과 돈 때문에 태도를 바꾸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죠. 어느 날 시어머니가 병원에 들르셨을 때의 일이에요. 저도 마침 현우 씨에게 점심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시어머니와 마주쳤어요. 그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하셨죠. 지연아, 사실 사돈어른이 우리 현우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셨는지 처음에는 잘 몰랐단다. 그런 좋은 위치에 병원을 열 수 있게 해주시고 계약금도 받지 않으시고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라 정말 큰 신뢰와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지. 시어머니의 눈에 살짝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너무 돈과 체면만 중요하게 생각했구나 싶어. 현우가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에 네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제야 정말 알게 됐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마음이 울컥했어요.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현우 씨와의 관계와 서로에 대한 진심을 알아봐 주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돈과 체면을 중요시하고 가끔은 우리 아들이 병원장인데라는 말을 하시기도 해요.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방식으로 나오지는 않았죠. 오히려 아들을 위해 헌신하는 며느리로서 저를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와의 결혼 생활 2년째, 우리는 여전히 25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병원은 더욱 잘 되어 대출금도 많이 갚았어요. 아버지께서는 사업이 잘 되면 월세도 올려야 하는 거 아니냐며 농담을 하시기도 했지만 여전히 현우 씨의 성공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셨어요. 얼마 전 놀랍게도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경제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병원에 새로운 의료 장비를 들이는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신 거죠. 내가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싶구나. 너희가 잘 되는 게 나도 기쁘단다. 시어머니의 그 말에 제가 놀라자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돈만큼 중요한 건 가족이라는 걸 네가 가르쳐줬잖니. 내 아들이 행복하고 또 내가 그런 행복의 큰 부분이라는 걸 이제 알아. 사람의 본성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면 관계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돈과 지위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이제는 가족의 행복과 화목이 더 중요하다는 것도 알게 되셨어요. 오늘 아침 현우 씨가 출근하기 전에 문득 말했어요. 우리 집 거실벽에는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약간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에서는 진심으로 웃고 계세요. 사람은 완전히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서로를 향한 마음은 분명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매일 느끼고 있어요. 25평 아파트는 여전히 우리의 보금자리예요. 언젠가는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곳에서의 추억이 너무 소중해 쉽게 떠나고 싶지는 않아요. 첫 신혼집이자 우리가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공간이니까요. 인생은 25평의 아파트처럼 겉으로 보기에 작아 보일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행복의 크기는 무한대일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만 이제는 웃으며 넘길 수 있게 되었죠. 식사 중에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셨어요. 지연이가 없었다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빨리 성공하지 못했을 거야.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비록 말씀은 없으셨지만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졌죠. 저녁 식사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현우 씨가 제 어깨를 안았어요. 고마워, 여보. 네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야. 그의 말에 저도 웃음 지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맺어진 우리의 인연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데 현우 씨가 문득 물었어요. 그런데 여보, 솔직히 말해봐. 그때 정말로 병원 계약 취소할 생각이었어? 저는 장난스럽게 그를 쳐다보며 대답했어요. 글쎄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도
진짜 그랬을 것 같아. 내 눈빛이 무서웠거든. 우리는 함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날의 일은 이제 우리 사이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되었지만 동시에 중요한 전환점이기도 했죠. 가끔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실 때면 이전과 달리 저를 배려하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물론 여전히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시긴 하지만 이제는 저를 아들의 성공에 큰 도움이 된 며느리로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없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서로에 대해 그리고 우리 관계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믿게 되었죠. 오늘도 저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